자, 다음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뜬금없이 교황이 아니 저기 북한이나 오라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안 오는 것까지 이해를 했는데 푸틴한테 인제가 푸틴에 가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푸틴 대통령과 만남을 추진했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교황은 이탈리아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일 후 교황청 국무원장인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을 통해 푸틴 대통령에게 모스크바에 갈 의향이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교황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 러시아 정교회 수장인 키릴 총대주교와 만나지 않겠다는 뜻도 재확인했습니다. 왜 뭐 교황님이 숟가락을 얹으실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누가 이제 이런 류의 뭐 방문이라든지 이걸 기획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거나 종전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뭔가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라든지 뭐 유엔 사무총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등장하는 걸 봐서는 9일날 끝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보기에도. 다른 기사를 보니까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그 9일에 전승절 있잖아요. 그때 전쟁 끝낼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대요. 교황한테. 그래서 무슨 왜 헝가리 총리가 이런 말을 교황한테 했을까? 갑자기 궁금하네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인사들이 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나 키이우나 이런 그 우크라이나 직접 방문하고 있어요. 근데 그 면면이 놀랍습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갔고요. 미국의 국방장관, 국무장관부터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도 현장을 찾았어요. 바이든을 뺀 거의 미국의 핵심 장관들과 총리와 정치인들이 전부 다 우크라이나를 찾아가서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국무장관, 국방장관, 미 하원 의장이 다 갔네요. 우크라이나에. 근데 이거는 이상한 거야. 미국이 직접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참 국가로 있는 상황에서 둘이 이제 화해를 안 하니까 억지로 화해를 시켜주는 것처럼 나서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게 실무적인 미국의 현직 정치인들이 또는 관료들이 우크라이나를 가고 있어. 푸틴한테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큰 약점을 잡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 약점이 뭘까요? 뭘까요? 현재 가장 유력한 음모론은 아조프스탈이죠. 현재 제철소 그 안에서 이제 러시아군들하고 우크라이나 반군 세력들이 일종의 대치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아조프 연대. 아조프 안에서. 그런데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VIP가 있다라고 하는 음모론입니다. 미국의 VIP? 네. 미국의 VIP? 네. 누구? 아들이라는. 아들? 네. 바이든 아들? 헌터 바이든이. 헌터 바이든이 왜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아버지가 우크라이나 쪽하고 연관이 있었고. 원래 그쪽하고 선거전 때 사업을 이제 뭐 하긴 했는데. FBI 이쪽에서 조사를 받았네 어쨌네 뭐 연계가 있네 없겠네 하던 참에 뭔가 이제 일종의 국외 도피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안에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억류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실제 이거 있는 음모론이에요. 여러분 농담이 아닙니다. 헌터 바이든이. 그래서 지금 아조프스탈 안에 젤렌스키가 헌터 바이든을 억류하고 있으면서 이걸 빌미로 미국한테 계속 딜을 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정치인부터 사무총장부터 각종 특사단들이 여기를 찾아가고 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뭐 러시아가 핵무기를 쓰더니 뭐 극적으로 해갖고 뭐 큰 문제가 생기면 헌터 바이든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그 젤렌스키의 자신감이 거기에 있다라는 음모론이니까 여러분. 네, 편하게 들으세요. 네. 근데 미국의 행보가 너무 이상하긴 해요. 네. 미국의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가서 젤렌스키를 설득하고 있냐는 거야. 전쟁을 끝낼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푸틴인데 푸틴이 끝내야 되는데 여기에 아니요. 이제 아닌가?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반대해서 또 하나의 음모론이 또 나와서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말을 안 들으니까 폴란드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현재 우크라이나 서부죠. 동부는 지금 전쟁이 한마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고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을 평화유지군의 형태로 폴란드군을 집어넣어가지고 점령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안에서 젤렌스키의 어떤 지금의 영향력 내지는 이것들을 줄여나가 버릴 수 있는 즉 젤렌스키의 힘을 빼는 방법으로 폴란드를 동원하는 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음모론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결국 땡겨놓고 보면 젤렌스키 협박용인 거예요. 둘 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zel렌스키가 저렇게 고집을 부리다가는 이제 젤렌스키 요구는 540조 원 이상의 전쟁 보상금하고 전후 복구,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영토의 온전한 유지, 그 다음에 나토에 가입 등등 쉽게 말해서 하나도 양보를 안 하고 내 맘대로 다 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연장 빌려서 전쟁하는 주제에 도대체 이럴 수 있는 배짱이 뭐냐? 그리고 왜 미국은 계속 돈을 주고 계속 무기를 지원해줘 가면서 젤렌스키 말을 듣고 있냐? 왜 대려 푸틴한테 돈을 주고 푸틴하고 합의를 보는 게 이 전쟁을 끝내는 더 확실한 방법이 그게 안 되느냐를 놓고 지금 젤렌스키의 헌터 바이든 인질설에 대한 음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또 하나의 새로운 시각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얘기해 주세요. 네. 자, 일단 첫 번째. 헌터 바이든이 저는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젤렌스키 입장에서 지금 그 미국의 딜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게 이유가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전쟁의 명분을 우크라이나 정부의 탈나치화예요.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 내부에 나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치를 척결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게 전쟁의 명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푸틴이 얘기한 나치는 누구냐?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준동했었던 극우주의자들, 진짜 신나치주의 성향의 사람들이 만들었던 민병대, 크림반도 강제병합이 있던 2014년도에 돈바스를 비롯해서 마리우폴에서 그러니까 친러시아 반군들과 대척점에 섰었던 민병대가 있습니다. 아조프 연대, 아조우 연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극우주의자, 신나치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괴차반으로 했던 근데 이제 얘들이 친러시아 반군을 상대로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당시에 그 포로로 잡은 그 친러시아 반군들에 대해서 엄청난 고문, 강간, 학대 뭐 이런 게 UN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하게 어떤 일들을 벌였습니다. 근데 물론 그거는 그 당시에 친러시아 반군 측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 교전 중이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전쟁 범죄를 서로 저질렀는데 푸틴은 그때의 그 서력을 되갚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걔네들 다 잡으러 들어간다. 이게 명분이에요. 자, 그러면 푸틴이 명목상 전쟁 우리가 이겼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와야 돼. 얘 더해서 얘가 명명한 나치라고 하는 아조프 연대를 재판정에 세워야 돼요. 끌고 나와야 돼요. 지금 아조스탈 제철소 안에 많게 2,000명에서 2,500명의 우크라이나 군인대가 있다고 하는데 민간인 포함이죠. 민간인 1,000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얘들이 밝힌 거에 따르면. 근데 우크라이나 군인들 중에 아조프 연대가 1,500명 정도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푸틴은 고사작전을 하면서 딜을 계속 치는 게 뭐냐면 아조프 연대 내놔. 그래야 이 사람은 자기 전쟁 명분이 사는 거예요. 어떻게든 재판정에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종의 푸틴이 선언한 전범을 넘겨줘라.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 거고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의 친위대 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일하게 유지시켜주고 있는 마지막 군대를 꺼내놓으라는 얘기랑 똑같기 때문에 이번 전쟁 과정에서 걔들은 우크라이나의 영웅으로 떠올랐어요. 영웅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그들을 내어준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어요. 이거는 내부적으로 자기의 정당성을 잃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야, 걔네들 내주고 끝내. 그렇지. 근데 아조프 연대는 어떤 입장이냐면 어차피 러시아에 포로로 끌려가거나 또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만약에 자신들을 정말 거기다 내놓게 되면 자기들은 어차피 죽은 목숨이에요. 굉장히 끔찍하게 죽을 겁니다.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끝까지 항전하겠다고 지금 버티는 겁니다. 우리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나아. 끝까지 영웅으로 남는 게 나아. 그래야 가족들이라도 나중에 영웅으로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만약에 진짜 이들을 내어준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푸틴이 요구하는 아조프 연대. 우크라이나 정부는 내어줄 수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무조건 전쟁 끝내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서부. 지금 폴란드가 들어온다. 이게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는 어떤 감정이냐면 예전에 폴란드가 실제로 우크라이나 서부 쪽을 우크라이나 쪽을 지배한 적이 있습니다. 나눠서 지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크라이나 서부에서 역사적으로 폴란드인들에 대한 반폴란드 감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너무 웃긴 게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서부를 자신들이 항상 수복해야 될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인들 입장에서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인 상황이죠. 근데 여기에 지금 미국이 무리를 해서 폴란드인을 넣는다, 폴란드 군대를 넣는다. 이거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제시하는 그 모든 게 젤렌스키가 받을 수 없는 카드입니다. 받으면 큰일 나는 카드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쟁에 대한 부분은 이제 끊겨 있을 거고요. 아조프스탈 난 이게 있잖아. 더 신기해. 우리나라는 포항제철 같은 데인데 공업시설이잖아. 네. 공업시설 밑에 그렇게 거대한 지하 터널이 벙커와 네, 있어요. 그와 관련된 군사시설들이 있어서 거의 뭐 핵폭격에도 견딜 정도의 수준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그 목적으로 제철소를 질 때 그걸 만들었다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항쟁을 한답시고 민간인을 방패 세워가지고 버티고 있는 애들이 2,000명이 있는 건데 잘못되면 그 3,000명이 다 희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끝까지 버틴다 옥새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그 안에 진짜로 헌터 바이든이 있다고 하면 참. 이건 또 전쟁의 상황이 거의 또 이게 막장 드라마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빨리 끝내기 위해서 오히려 폴란드를 부추겨가지고 우크라이나 서부 쪽에 대한 위협을 또 하나의 미국의 카드로, 정치적 카드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찌 됐거나 이 사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일방적인 러시아의 욕심이라든지 명분 없는 전쟁의 어떤 흐름이 아니라 뭔가 고도의 정보 전쟁과 그렇죠. 전략적인 어떤 사전 교감 내지는 음모에 의해 가지고 조작에 의해 가지고 이 전쟁이 일어났고 그렇죠. 그 이후에 이해할 수 없는 러시아의 패배, 우크라이나의 선전 그리고 마지막까지 외교적으로 풀리지 않는 이게 두 나라 전쟁이면 미국이나 주변 국가들이 여기 끼어들 일이 뭐 있습니까? 미국 여당의 낸시 펠로시가 80다 돼가지고 거기를 왜 가냐는 말이에요. 뭔가 미국의 심각한 개입 내지는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모종의 숨은 카드가 있다는 거고 그걸 누가 보더라도 제안할 수 있는 건 헌터 바이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안에서도 언론이 헌터 바이든 불러라. 인터뷰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방송에 나와갖고 저 잘 있어요 하면 되는데 안 나와.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뭔가 다른 카드를 제시해갖고 속전속결로 이걸 막으려고 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게 스캔들이 돼버리면 FBI가 조사를 하고 있던 범죄자가 국외로 나가가지고 우크라이나 안에서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행적이 밝혀지면 바이든 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거든 정치적으로. 트럼프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푸틴 입장에서는 지금 급할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까먹었다. 하지마. 네. 오늘 너무 많이 알려드린 것 같고요. 거기까지. 실제로 그러면은 이거 전쟁 배상금이나 피해 복구비는 어디서 나오나요?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유럽 애들한테 돈 걷어라고 했는데 유럽 애들은 야 지금 우리도 살기 힘들어 이랬거든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지금 유럽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서 러시아 제재하면서 러시아 올리가르히 그러니까 신흥 재벌들
재산 압류해 놓은 거 있죠. 그것들을 팔아가지고 얘들한테 돈 주는 법안을 통과를 시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젤렌스키한테 계속 사인을 주고 있어요. 봐, 우리 지금 돈 모으고 있다, 돈 마련하려고 하고 있잖니. 제발 이 지금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미국이 일방적으로 퍼주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미국은 지금 의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차용 지원법, 뭐 이제 번역이 돼서 잘 어려운데 우크라이나한테 전쟁 지원을 하되 이걸 나중에 차관으로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지원한다라고 하는 차관 지원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즉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받는 지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도로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3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거 우리가 빌려주는 돈이야 라고 얘기를 해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어떤 그 법적 조치를 초당적으로 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결국은 미국이 먼저 대주는 돈을 전쟁 보상금으로 받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주변 국가들이 십시일반 거치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현찰 주기 전에 얘가 안 끝낼 테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젤렌스키가 죽고 난 후에 한 30년, 50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미국에 대한 부채로 영원히 남게 될 거다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